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,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국간이 바닥나 GDP 대비 40%, 730조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게 됐다.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나라가 뭐 이게 국간이 바닥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 적절치를 좀 저는 않다고 보거든요. 이게 지금 지금 DJ 정부나 그 노무현 정부 때가 지금 380조 정도가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 뒤로 이제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6.2%가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6.1%, 이명박 정부 때 3.5%, 박근혜 정부 때가 조금 많습니다. 8.8%가 예상되는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게 6% 이상 증가를 제가 통계상 보니까 그런데 맞죠? 예,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역대 정부 어느 정부라도 경제 위기를 한번 겪으면은 국가 부채 비율이 점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97년에 IMF 극복위 과정,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, 노무현 정부, 양 정부인데요. 이 두 정부를 합해보면 17%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, 이명박 정부하고 지금 이 정부, 지금 현재까지 포함해보면은 한 12% 정도 늘어났습니다.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요. 그래서 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다소간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장기 성장 추세에 비해서 이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걸 흔히 경제학자들은 GDP 갭율이라 그럽니다만 이게 상당폭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갭율을 좁히는 단계까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서 경제를 회복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게 다수의 전문가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건의고 충고입니다. 네, 우리 장관님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제 정치적으로 재정 운용을 했다. 그러면서 이제 선거 때마다 재정 확장 정책 같은 경우를 발표해서 선거에 이용을 한 거 아니냐. 이러한 소위 뭐라 그럴까, 오해라고 그럴까요? 아니면은 의심이라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무근하고요. 만약 그랬던 것 같으면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지금 역대 가장 낮은 수준 3% 증가율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건 정말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. 이 경제를 하든지 좀 살려서 조금 국민들이 좀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건 누가 부총리가 되더라도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누가 부총리가 되더라도 이 기간에는 그런 류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정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든가 경기 불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으려면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뭔가 질의를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만은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회에서 뒷받침을 좀 해줘야 정부가 뭔가 이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줄이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입법적으로 경제 활성화 관련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해서 뒷받침이 됐으면은 훨씬 좀 나아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. 이번 정기국회 때 그런 법안들을 꼭 좀 통과시켜 주십사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건 정말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. 이 경제를
하든지 좀 살려서 조금 국민들이 좀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건 뭐 누가 부총리가 되더라도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누가 부총리가 되더라도 이 기간에는 그런 류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,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정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든가 이제,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6.2%가 증가했고, 노무현 정부 때는 6.1%, 이명박 정부 때 3.5%, 박근혜 정부 때가 조금 많습니다. 8.8%가 예상되는데,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게 6% 이상 증가를 제가 통계상 보니까 그런데 맞죠? 예, 지적하시는 것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, 역대 정부, 어느 정부라도 경제 위기를 한번 겪으면은, 국가 부채 비율이 점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97년에 IMF 극복위 과정,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, 노무현 정부, 양 정부인데요. 이 두 정부를 합해보면 17%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2008년, 금융위기, 이명박 정부하고 지금 이 정부, 지금 현재까지 포함해보면은 한 12% 정도 늘어났습니다.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요. 그래서 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다소간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장기 성장 추세에 비해서 이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걸 흔히 경제학자들은 GDP 갭율이라 그럽니다만 이게 상당폭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갭율을 좁히는 단계까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서 경제를 회복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게 다수의 전문가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건의고 충고입니다. 네, 우리 장관님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제 정치적으로 재정 운용을 했다. 그러면서 이제 선거 때마다 재정 확장 정책 같은 경우를 발표해서 선거에 이용을 한 거 아니냐. 이러한 소위 뭐라 그럴까, 오해라고 그럴까요? 아니면은 의심이라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먹어내고요. 만약 그랬던 것 같으면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지금 역대 가장 낮은 수준 3% 증가율.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,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국간이 바닥나 GDP 대비 40%, 730조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게 됐다. 이러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이게 국간이 바닥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랬는데, 저는 이 부분 적절치를 좀 저는 않다고 보거든요. 이게 지금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가 지금 380조 정도가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 뒤로